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임입니다. 지금 겨울방학 중이라서 보충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학교 일을 처리하느라 업로딩이 좀 늦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시간이 쭉 흘러서 Nothing to see here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 잠시 정리하고요. 오늘 하이라이트 부분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ly, 이전까지는 이제 이 주인공 릴리안과 그 친구인 메디슨이 등장하는데요. 이 메디슨의 남편이 메디슨과 네 번째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처 사이에 아이들이 있겠죠. 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릴리안, 이 친구한테 조금 베이비시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fire kid, 즉 약간 자연 발화가 되는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이 릴리안이 이 아이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 특별하지만 어찌 보면 좀 특이한 아이들을 돌보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화에서는요, 이 두 아이의 아버지 베시와 롤랜드, 이 두 남매의 아버지 제스퍼, 이 아빠가 미 국무부 장관이 됩니다. Secretary of State라고 하는데요. 이 국무장관의 직책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겸한 그런 약간 이것이 혼합된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승계 서열로는 거의 4위쯤 되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취임식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두 남매와 릴리안은 집에 남겨지게 됩니다. 같이 안 가죠. 같이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두 아이들의 존재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집에서 TV를 막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멋진 연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는 메디슨과 그리고 그 아들, 이렇게 단란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TV로 지켜봅니다. 이 두 남매와 릴리아는요. 이 모습을 참 보면서 비극적이죠.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쇼윈도우 패밀리, 자기들이 빠진 쇼윈도우 패밀리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의 감정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하는 개운과 함께 갑자기 연설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엄마 무릎에 앉아있던 티모시가 자연 발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한 많은 독자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 남편이자 아빠인 이 제스퍼가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탓일 거라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막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전처와 낳은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것은 분명히 자기 탓이 아니다. 그래서 네 번이나 결혼을 했고 또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그 아이조차 자연 발화를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평생 남 탓을 해오던 제스퍼는 이제 어떤 깨달음과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반성은커녕 아이들을 되려 시설로 보내려고 하면서 릴리안과 아이들은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짧지만 참 어떤 자연 발화하는 소재 그리고 가족의 사랑 등을 잘 엮어낸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작가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 모든 사건이 이제 아버지 제스퍼로부터 비롯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어떤 야망과 그런 거를 쫓으려고 하면서 어떤 그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릴리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릴리안 작가가 실제로도 릴리안을 주안점을 두고 이 릴리안의 성장 소설처럼 썼다고 했습니다. 릴리안 자체도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사랑을 평생 갈구하면서 살았던 캐릭터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발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자기가 사랑을 계속 갈구하다가 이에 대한 사랑을 베풀면서 오히려 자신이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파이어 키드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다른 이제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특정 시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작가는 조금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 마무리하고 영어 표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이 이제 fire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 관련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알지만 입에서 잘 안 나온 표현은 익히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에 붙다, 불난다 이런 말은 be on fire를 쓸 수 있겠습니다. You are on fire, he is on fire, the forest is on fire 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catch fire가 있습니다. 보통 something caught fir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불이 나면 이제 불을 끄는 표현도 있겠죠. 보통은 put out fire라고 합니다. put out을 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blow out도 있는데요. blow out은 입으로 바람을 만들어서 불을 끄는 그러니까 약간 생일 케이크 초 같은 걸 끌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대개 불을 끌 때는 put out을 많이 쓰죠. 격식체로는 extinguish가 있습니다. extinguish. 뭐 비행기나 공공기관에서 extinguish your cigarette. 뭐 담배불 꺼주세요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be on fire, catch fire, put out fire, blow out fire, extinguish까지 했는데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불이 이제 꺼지는 형태, 꺼져가는 형태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Fire died down. 사람이 죽는 것처럼 die라는 표현을 써서 할 수 있어요. Fire died down. 그리고 이제 서서히 사라져간다. Fire faded awa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older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smolder는 검게 그을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